안녕하세요. 목동종락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점수가 아닙니다. 수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방향은 잘 맞춰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킬러 문항은 그 킬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프적 관점, 발견적 추론, 수학적 사고를 원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또는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발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뭔가 문제 안에서 포인트를 잡아주면 답이 나오는 형태의 그런 킬러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29번이 좀 쉬웠죠. 하지만 쉬워도 항상 잦은 실수로, 작은 실수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19번 같은 경우는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도형이 이번에 28번이 좀 어려웠죠. 아무래도 기하 벡터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공백이 도형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8번을 제외한 도형은 조금 난이도가 편했죠.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또는 수열익한의 도형이 지금 수열익한은 출제되지 않았죠. 도형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 자세는 수열익한에서의 도형이 등비급수가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고요. 철저하게 지금까지 하던 것들은 그대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면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했던 것들, 지수로 감수도 끊임없이 그래도 정호 판별 연습하시고요.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래프였다. 21번 삼각함수였지만 결국은 그래프에 대한 관심, 그렇죠? 평소에 그래프에 대한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번, 21번, 20번, 18번 모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고민하시고 방향을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로 갈게요. 가벼운 건 가볍게 진행할 거고요. 좀 무거운 건 무겁게 진행할 겁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가 조금 귀찮긴 했습니다. 이제 관찰을 좀 해볼 거예요. 문제를 풀 때의 자세를 볼게요. A의 n 플러스랑 A의 n이 있어요. 이걸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많이 나오죠. 어떻게 푸시죠?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A의 n 플러스 1 일단 써볼게. A의 n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곱하기 n이 있어요. 이때는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써서 바로 위에 써보세요. 이렇게요.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n 플러스 2 될 거고 곱하기 n 플러스 1 될 거예요. 그 다음 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습했던 것은 그대로 써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n 될 거고요. 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승 곱하기 n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곱하기 n 될 거고요. 여기에서 지수를 볼게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승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더 있네. 덧셈으로 바뀌겠죠. 이렇게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승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n이 됩니다. 2n 플러스 1이죠. 우리는 지금 A1하고 A의 K를 비교할 건데요. 그때 이 K가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A1보다 큽니까?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A의 N 플러스 2와 AN의 관계는 2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기에 있는 K들은 모두 짝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A2, A4, A6만 봐도 상관이 없죠. 그럼 A2를 구한 후에 저 점화 관계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먼저 A2를 구할 거예요. A2를 구할 땐 여기다가 N에 N1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주면 A2 플러스 A1. A1은 12죠. 12가 될 거고 1 대입합니다. 1 될 거고요. 곱하기 1 대입합니다. 1 될 거고요.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12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점화관계 2번 들어갈게요. 오른쪽 와서 2번. A의 N 플러스 1을 보시면 지금 N이 짝수일 때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짝수일 때 A의 N 더하기 N의 짝수라고 N을 짝수로 생각하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는 그렇죠? 1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2N 플러스 1 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A4, A6, A8, A10을 진행하면서 첫 장은 10보다 큰 그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계산 들어갈게요. A의 2가 마이너스 11이었어요.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거기서 A4는 마이너스 11에서 n에 지금 2 대입하니까 2는 4 더하기 5죠. 마이너스 11 더하기 5 해주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고요.
A의 6은 얘가 마이너스 6에서 n에다가 4 대입하면 되겠죠? A4 더하기 A4는 마이너스 6에다가 4의 8 더하기 2니까 9죠. 9 대입해주면 3 되는 거고 A의 8은 A6인 3에다가 더하기 n에 6을 대입합니다. 6이 12, 13이니까 16 되는 거고 A의 8에서 처음으로 A1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AB가 6이고 AC가 10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선분 AC 위에 AB하고 AD가 대속 잡습니다. 이때 선분 BC의 길이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도형을 봤을 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 길이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죠. 길이를 볼게요. 6, 10 그리고 AB는 AD 6, 10 잠시만요. AB가 6, AC가 10 AB가 6, AC가 10 AB는 AD 6, 4 거기에다가 지금 BD가 루트 15입니다. BD는 루트 15 이 B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이렇게 삼각형에서 선분이 하나 더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추가적으로 구한다고 했다면 우린 여기서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봅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2번 쓴다. 그게 이제 기본 자세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얘를 2배를 해주게 되면 12가 되고 12가 되고 수선의 발 루트 15, 루트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2분의 루트 15가 되고 이제 여기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법칙이죠. 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4에다가 분의 15 더하기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15가 되어서 이제 풀리는 거죠. 이렇게요. 4, 32 거기에 진행해 주면 31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에 15 곱하기니까 30이죠.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30 나누기 3 그렇죠. x의 제곱은 41 답은 루트 41이죠.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에서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15번 제목은요.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꿔준다.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한 번에 연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로그가 나오게 되면 이런 기본 자세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로그 기본적으로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마이너스 로그 a가 되겠죠? 한 번 더요.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이 정도는 하고 나서 연산 시작하실 거죠? 이런 기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인 x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코사인 x 절대값이죠? 절대값. 지금은 코사인이 양수고 1 플러스 사인이 양수네요. 그렇죠? 진행하는 거고 주어진 구간에서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g의 마이너스 2가 0인 거예요. 수렴 조건. 수렴 조건. g의 마이너스 2는 0인 거니까 f의 0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f0 대입해주면 로그의 1 0이고요. 빼기 로그의 1 0이고요. 빼기 로그의 a 얘가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는 a는 2의 제곱 되는 거고요. 이제 b를 구합니다. b는 알고 있죠. 미분계수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g의 마이너스가 0인 거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f의 프라임의 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편한 거죠. 정리해주면 f의 프라임 x는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코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사인 x가 되고 상수는 사라지죠. 여기에 대한 영대입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영대입해 주시면 1분의 1 더하기 영대입해 주시면 1분의 0분의 1 되는 거니까 a는 2의 제곱이고요. b는 1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빈칸이 이제는 확률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6월 평가원이 그랬고요. 평가원에 주관한 사관학교가 그랬어요. 수열의 어떤 귀납법 아니면 수학적 귀납법, 수열에 대해서 이제 빈칸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도형과의 관계가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확률과 통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들의 언어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이가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디테일함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수열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 빈칸을 찾아가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쭉 진행해서요. 여기 빈칸 보니까 P의 N 플러스 1이 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가가 상수래요. 그 얘기는 이 P의 N 플러스 1은 항상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P1, P2의 길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려볼게요. 지금 P1의 좌표가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y 루트 3x니까 이 점의 좌표는 Q1이겠죠? 1, 루트 3이 됩니다. 그림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루트 3으로 그렇죠? P1 얘가 1 직각삼각형 루트 3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P2 적어볼까요? 직각삼각형 더하기 닮은 땡땡 삼각함수 얘를 세타라고 해주면 탄젠 세타가 루트 3 되는 거고요. x 세타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되는 거죠? 얘는 3인 거예요. 언제나 3인 거예요. 그럼 PN의 좌표가 정해지는 거죠. PN이라는 것은 첫 장 1이고 공차가 3인 항상 등차로 이어지는 거니까 3n 대입해주고 1 대입하면 1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해주면 얘가 바로 PN의 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OPN의 길이하고 OPN 얘를 A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PNQN의 길이는 루트의 3AN이라고 하고 PNQN의 길이 루트의 3AN이라고 하고 이거 대 PN, P의 N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얘가 이제 PN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 길이 곱하기 AN 해주면 내항의 곱은 3AN 되면서 퉁퉁 3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열에서 많은 비율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3이죠. 그리고 PN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O PN 플러스 QN이고요.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O PN 플러스를 좌표 대입할게요. N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3N 플러스 1이겠죠? 거기에 QN은 얘가 3N 마이너스 2,0에다가 루트 3x를 대입합니다. 루트에 x좌표에다가 얘를 대입해주면 3 곱하기 3n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루트의 9n 마이너스 1이 딱 높이가 있는 거니까 잘 가고 있네. 거기에 밑변은 3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잘 관찰해 버리면 답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P는 3이고요. FN은 얘니까 3, 8에 24, 25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습니다. 5개의 과학 동아리 스몰 A, B, C, D라고 쓸게요. A, B, C, D, E. 2개의 수학 동아리 라지 A, 라지 B. 여기에서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또는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은 하고 들어갔어요. 7개를 나열하게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먼저 A가 B보다 먼저 발표해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죠. 이럴 땐 A와 B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a가 먼저 있는 건 지금 다 셌으니까 지금 사이에 있는 걸 따로 굳이 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셀 것은 추가로 셀 것은 b가 앞에 있으면서 과학 동아리가 사이에 이렇게 있는 상황. 이걸 세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과학 동아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갈 게 5C1, 두 번째 들어갈 게 4C1, 그리고 이 총 4개의 꾸러미를 나열하게 되는 거죠. B가 무조건 앞에 있는 상황인 거야. A가 앞에 있을 때는 아까 셌어.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제 5C1 곱하기 4C1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됩니다. 이제 5팩토리얼 5팩토리얼 나눠주면 76에 42 분의 42 나누기 2는 21 더하기 4가 되어서 답은 42분의 25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그래프의 성질이 있어요. 이걸 모른다면 별표 한 3개쯤 치시고 앞으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분 되게 나빠. gx는 더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거를 막 넣어놨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g의 0은 0이고요. g'x는 fx의 f의 1-x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fx하고 f의 1-x를 곱할 거예요. 곱할 거면 먼저 fx를 통해서 f의 1-x를 구하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x자리에 1-x를 넣은 거니까 1-x를 넣었으니까 얘를 치환이라고 하는데 적어볼까요?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생각한다. 이때 주어진 구간에 있는 문자도 치환한다고 적으세요.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생각한다. 지금 얘가 0하고 로그의 1 플러스 x의 4제곱에 총 10승인데 이 자리에다가 x의 1-x를 넣었어요. 로그의 1 플러스 1-x의 4제곱 여기에 10승이 되겠죠. 이때 주어진 구간에 있는 문자 x자리에 1-x를 넣어주고 x자리에 1-x를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요. 진행할게요. 는 한 번 더 정리해서 로그의 1 플러스의 1-x의 4제곱 10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제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gx가 되는 거죠. g'x가 되는 거죠. g'x를 볼게요. g'x는 다시 한번 g'x는 g형은 0이었고요. fx 곱하기 f의 1-x예요. 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0 되는 거예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x축이 아니야.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두 개를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곱해주면 뭐 10승을 묶어볼까요? 거기에 로그에 복잡하죠. 막 로그에 복잡합니다.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 함수를 타고 가는데 0부터 1까지는 어쨌든 얘는 양수니까 증가는 하겠죠. 증가하게 되고 다시 1부터 상수 함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g'x가 x 대신에 1-x를 넣어두시기 똑같죠. g'의 1-x 즉 g'x가 선대칭이면 gx는 점대칭이라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증명은요. 양변을 적분하시면 돼요. gx는 마이너스 g 1-x 플러스 c가 되고요. gx 플러스 g의 1-x는 c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2분의 c의 대칭이죠.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볼게요. g'x가 어떤 형태냐면
0, 1에 대해서 0이에요. 항상 이렇게. 0이에요. 이렇게 있죠. 0. 그러다가 요 사이에서 어떤 양수값을 갖는 거죠. 양수값을 갖는데 2분의 1의 대칭이 이런 형태를 가질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색칠은 아니고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이 gx는 어떤 녀석이냐면 g형이 0이니까 0까지는 상수함수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0부터 1까지 2분의 1의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다시 상수함수가 이어지는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y는 gx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미리 공부해야죠. 적어볼까요? 도함수가 선대칭이면 fx는 점대칭. 그게 바로 3차 함수가 점대칭 함수인 이유입니다. 왜?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중요한 정리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기억부터 읽겠습니다. x가 0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이다. 그러네요. 그래프 그려보니까 알겠네. 그쵸? 니은 g의 1은 g의 2분의 1의 2배이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프 아까 우리 한글로 볼게요. 얘가 요 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부분하고 완전 대칭이다 보니까 그쵸? 이 녀석의 2배를 하면 요 함수값 되는 거 보이죠? 그냥 눈을 읽힙니다. 그쵸? 니은도 참이고요. 디귿도 읽어볼게요. 디귿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존재한다. 존재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적어볼까요? 도함수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함수값의 차이라고 적어줄게요. 오케이. 진행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요 넓이가 바로 사실은 이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G의 1이라는 것은 얘가 증가하는 거 알겠죠? 10승이니까 양수잖아요. G의 1이라는 것은 G의 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 얘가 0이었으니까 이 넓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밑변 1이란 말이죠.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x가 0부터 1 사이에서 로그에 하나는 1 플러스 x의 4제곱이고요. 하나는 로그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4제곱이 되는 거죠. x가 0과 1 사이에서요. 그러면 어떤 값이든 간에 이 값은 로그의 2보다 작게 되고요. 로그의 자연상수 2보다 작게 되고요. 1보다 작습니다. 물론 0보다 크고요. 그렇죠?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얘도 마찬가지죠.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10승을 하면 0과 1 사이겠죠. 다시 말하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넘을 수는 없겠구나. 그럼 이 넓이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함수값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대칭에 대한 이해, 도함수가 선대칭일 때 gx가 점대칭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18번은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었다면 지금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19번 문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이번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19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19번 문제가 객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이거 아쉽네요. 어쨌든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볼까요? 집합 더하기 경우의 수. 지금 확률이지만 집합 더하기 경우의 수. 땡땡. 1번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 2번 원소의 입장을 생각한다. 이 원소가 어디에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집합 X는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15개 친절하게 써놨네. 그렇죠? 15개 중에서 왜 그런가? 2의 4승인데
공집합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 개를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했어요. 그래서 A, B, C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얘를 만족할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는 15, 14, 13. 그렇죠? 서로 다른 세 개이기 때문에 15, 14, 13.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녀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제 진짜 목표인 거죠. A를 B가 포함하고 B를 C가 포함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반드시 이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하고 3번 부분에 반드시 원소가 하나 이상씩은 들어가야만, 여기도 하나 이상, 여기도 하나 이상, 여기도 하나 이상 들어가야만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전체가 있죠. 영역이 총 4개가 있는 거고요. 이 자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지금 4개 1, 2, 3, 4 원소를 가지고 여기에 넣을 거거든요. 이제 원소의 입장에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얘가 없어. 그러면 한 개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케이스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1, 2, 3, 4. 그 얘를 나열합니다.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요. 그게 이제 이 바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안에 원소를 넣어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깥에도 원소가 있을 수 있어. 언제요? 그림은 여러 번 그리면 좋은 거거든.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요. 그럼 이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원소가 4개밖에 없으니까 다행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답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6, 6에 36 더하기 4 팩토리얼 24 나누기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이고요. 60이죠. 15 곱하기 4입니다. 2는 4, 2, 7에 14. 7 곱하기 13, 91분의 2가 답이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사인의 파이의 루트 x 그래프가 생소합니다. 사인의 파이의 루트 x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연산이 들어가는 건데 gx를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맨날 하는 거죠. gx 우리는 습관이 잡혀 있습니다. u는 x-t가 되고 이때 du는 t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u에 대해 접근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dt가 되고 는 인테그랄 t가 0일 때 u는 x가 되고 t가 x일 때 u는 0이 됩니다. 거기에 t는 x-u가 되고 fu가 우리의 목표고 dt 대신에 마이너스 du가 되는 거니까 다시 위아래 바꿔주고 마이너스 넘어가면서 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u에 fu du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은 익숙하죠. 아예 이 식 자체가 익숙해서 한 번에 탕 바꾸면 오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G형은 0인 거고요. 보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G형은 0인 거고 G'X는 이게 1로 못 넘어가니까 별표 5개짜리 그죠? 무조건 넘어가야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u du가 되는 거죠. 문제를 읽어볼게요. x는 a에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눈대요. 극대. 동그라미 화살표 적어볼까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극대가 되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 기본적인 습관은요. 화살표 도함수를 구한 후 인수분해한다. 도함수를 구한 후 인수분해한다.
괄호 열고 0과 비교한다. 부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0을 기준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G'X를 그려서 부호 변화를 보고 싶은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려고 보니까 뭘 알아야 그러지. 사인에 파이 루트 X 웬 말이냐. 나 이걸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을 그리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hx라고 정의를 하고 먼저 h의 프라임 x를 봅시다. 증가와 감소의 관계를 먼저 보자고요. 왜? 난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사인에 파이에 루트 x, fx죠, 그렇죠? fx를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도함수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풀의 넓이는 함수값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 지금 형태를 관찰해 볼 건데요. 양수음수, 양수음수 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언제가 0 되는 거야?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맞죠? 그 x를 찾아보는 거야. 얘가 0 되고요. x가 1일 때 사인 파이, 첫 번째 0. x가 4일 때 사인 2파이, 두 번째 0. x가 9일 때 사인 3파이, 세 번째 0.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최대값은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이 넓이가 제일 작고요. 점점 커지는데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두 개 넓이 합해봐야 얘가 더 클 거라고요. 왜? 얘는 4고 얘는 9고 퉁쳐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부호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부호 변화. 요 양이 hx의 함수값의 차이. 요 양이 hx의 함수값의 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린 도함수를 가지고 hx에 대한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를 볼 때는 도함수를 위쪽에 그리는 게 익숙하니까 0, 1, 4, 9, 16 이렇게 보시고 이게 바로 hx예요. h 프라임 x죠. 거기에서 hx를 그리게 되면 h형은 0이죠. 원점을 지나고 요만큼 증가해. 요만큼 증가. 감소해. 감소하는데 더 많이 감소하니까 내려가는 거죠. 증가해. 올라가고. 감소해. 더 많이 감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증가해. 이렇게. 25겠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얘가 바로 y는 hx. hx가 뭐였어? g'x. 우리는 g'x의 부호 변화를 보기 위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hx라고 놓고 먼저 h'x를 관찰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집중이 필요하겠죠. 조금 복잡하긴 하죠. 할만한 복잡함입니다. 그렇죠? 할만한 거 맞지? 오케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g'x의 부호 변화를 봤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이 순간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n번째 수 a1이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극소니까 제외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그 순간 얘가 바로 a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형태를 따라간다면 a의 1은 1의 제곱보다 크고 2의 제곱보다 작은 거고요. a의 2는 3의 제곱보다 크고 4의 제곱보다 작은 거죠. a의 3은 5의 제곱보다 크고 6의 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a의 n은 n번째 홀수의 제곱보다는 크고 n번째 짝수의 제곱보다는 작겠네요. 문제로 들어갑니다. a의 6은 6번째 홀수 6, 22 빼기 1 6번째 짝수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번보다 21번이 더 어려웠어요. 계산 자체는 뭐지? 순간에 풀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일단 저는 21번 보다가 스킵을 하고 30번까지 풀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21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fx sin k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해서 sin kx를 그려가는데 k를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gx는 3 코사인 12x. 이 12x가 2파이가 되는 순간 한 주기죠. 12x는 2파이, x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게 하나의 주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파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야. 그럼 얘가 지금 몇 개의 주기가 들어가는 거냐면 0부터 2파이까지만 하더라도 6분의 파이를 나눠볼까요? 12번의 주기인 거죠. 0을 12번 주기, 12번 주기. 총 24번의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뭐지? 근데 그리긴 그려야겠고 한번 그려봅시다. g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6분의 파이 손이 안 가잖아. 이렇게 12번 더 그려야 돼. 12번 더 그려야 돼. 그렇죠? 어쨌든 느낌은 이 정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sin kx 플러스 2는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막 sin 이것도 k에 따라 다 달라.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푼다고 했을 때 여기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적분, 그래프에 대한 것을 계속 공부했을 때 오히려 감각이 생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다루는 연습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 거야. 21, 30번을 위해서. 20번도 마찬가지죠. 18번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들은 다 그래프였어요. 28번 빼고. 도형은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다 맨날 해야 되잖아. 맞죠? 그 중에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프. 그 다음 도형. 꾸준하게 확률 통계. 경우의 수 확률 특히. 그렇죠? 실수하지 않기.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수열의 점화관계도 중요하고요.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문제를 읽어봐야죠. 일단 그림이 너무 기분 나빠. 문제라도 읽어봐야죠. 실수 A가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에 대해서 교점의 Y좌표래요. 교점의 Y좌표. A가 교점의 Y좌표야. 교점을 생각해야 돼. 그렇게 되면 fx는 A, 즉 Y는 fx하고 sin 함수하고 Y는 A, 상수 함수하고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하고 Y는 gx하고 Y는 A라는 상수 함수하고 만나는 그 x좌표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소가 포함 관계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모든 교점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fx와 만나는 모든 교점은 다 gx에 있는 거야. 근데 a가 뭐야? fx와 y 그 gx의 교점의 y좌표가 a가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gx가 이렇게 있어요.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좀 예의상? 이쪽 좀 그려볼까? 이렇게 있어요. 설마 24개를 그릴 생각은 하지 않죠? 복잡한 문제는 가벼운 예시를 통해 생각해봅니다. 예시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느낌일까? 지금 sin x라는 것은 y는 2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어쨌든 0,2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감소해서 다는 이런 느낌일 거야. 뭐 제가 막 특별한 발상으로 만든 거 아니죠. 그냥 대충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얘가 이런 거죠. 요 교점의 y좌표가 a라고 하면 그때 y는 a와의 모든 상수함수에 대해서 새로운 교점들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fxy의 교점. 이게 바로 gxy의 교점. 그런데 fxy의 교점의 x좌표가
다 여기에 포함돼요. 노란색 안에 빨간색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저 식이에요. 다시 한번. 교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y는 a가 있어. y는 a2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gxy 교점에 fxy 교점이 포함되는 거야. 물론 이제 아까 여기 포함되면 포함되겠지, 그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봐야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착안을 했어요. 어쨌든 내가 보는 것은 막 열심히 코사인 그리고 싶긴 한데 코사인 중에 이 부분만 보는 거잖아. 그렇죠? 이 부분만 보는 거고 거기에서 사인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막 지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사인이 0,2는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요 점은 무조건 지나가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형태에서 그럼 여기 반드시 교점이 생기네. 그럼 여기 반드시 교점이 생기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gx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gx를 먼저 그려놓고 fx를 덧입혀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 맞는데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sin x가 지나가면서 교점이 생겨? 그러면 나머지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본 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안 올 걸 아직은? 근데 벌써 다 왔어요. 다 왔어. 얘가 3이야. 사인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이 1이에요. 그리고 0,2를 지납니다. 선생님이 딱 반주기만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에서 요 교점에 y좌표가 a가 되는 거니까 얘를 a1이라고 할게요. y는 a1을 그립니다. 요 좌표하고 요 좌표하고 x좌표들은 다 gx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무조건 생기는 교점이 여기도 있어요. 반주기만 그려볼게. 거기에 대해서 요게 바로 A2가 되는데 Y좌표가 그렇죠? Y는 A2를 그립니다. 삼각함수 아름답다. 무한한 대칭성과 주기성이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은 모두 코사인 gx 그렇죠? gx 위에 존재해야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점의 x좌표가 모두 포함하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든 이 점들은 다시 한번요. 좀 더 연장해 볼게. 여기에 최대값에서 이렇게 딱 있어. 요 빨간 점도 막 지나가도 요 노랗네. 빨간 점도 모두 gx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분명히 볼록볼록 그래프인데 밑에는 관심이 없잖아. 이 두 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삼각함수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이에 gx가 추가로 있든 없든 어쨌든 얘네들은 분명히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프적 발상이죠. 평소에 그래프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 많이 풉니다. 다행히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대칭축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에 대해서 반주기, 맞죠? 반주기. 어렵지 않습니다. 반주기. 그럼 gx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주기? 한 주기? 아니요. 중간에 몇 개 있을 수도 있잖아. n개의 주기. 그러니까 fx의 절반 주기들이 gx에서는 또는 n개의 주기가 되어서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서 딱 걸려야지만 주어진 집합 관계를, 포함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fx의 주기를 봅시다. kx가 2파이가 될 때의 x값을 찾으면 되겠죠. k분의 2파이가 하나의 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반개의 주기를 찾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gx의 주기가 6분의 파이였잖아. 곱하기 n번의 주기가 될 거예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요. 파이 지워지고 k 는으로 들어가면 n분의 6이라는 거죠. n이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10일 때도 20일 때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야. 단 지금 문제에서는 k가 자연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의 약수 1, 2, 3, 6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2번이 답이죠. 식은 없어요. 끝.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한 발상은 쉽지 않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미적분 풀면서 그래프적 발상들. 그런 걸 꾸준히 잘 그려봐야죠. 20번과 21번, 30번, 18번 다 같은 맥락의 문제인 거예요. 엄청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한 통속인 거죠. 그래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수원에서 나왔어요. 6월 평가원 21번 수열에서 나왔습니다. 얘는 삼각함수입니다. 수원에서 나왔어요. 수원에서. 하지만 그래프적으로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물론 6월 평가에서 나왔던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점화 관계 같은 거 꾸준히 연습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방향을 틀어버리지는 마세요. 한순간이 모든 걸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이 올해 수능을 반영할 거니까요. 그걸 좀 주의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8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선분 AB의 중점을 O라고 할 때 뭐 쭉 나와 있어요. 다 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F세타 플러스 G세타하고 RH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림을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 지름이 2네요. 그렇죠? 오케이. 얘가 1, 얘가 1이에요. 요즘 너무나 도드라지는 게요. 원주각과 중심각 챙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심각, 원주각, 2분의 세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요 넓이죠. 요 넓이. 그렇죠? 적어볼까요? 넓이를 구할 때에는 색칠된 부분의 둘레를 따라가며 힌트를 얻는다. 이 녀석의 둘레를 따라가니까 부채꼴의 일부죠. 이렇게 중심을 연결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거예요. 얘가 빼면 되겠다. 이거 빼면 되겠다. 그렇죠? 이 넓이를 구할 때를 보니까 아까 전에 부채꼴을 봤기 때문에 좀 더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OBP에서 얘 빼면 되겠다. 6월 평가원의 28번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 6월 평가원 28번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뺄셈이 나왔어. 이 중간은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중간을 더해서 그냥 두 개를 빼버렸는데 지금은 이 중간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 중간에 뭔가 비어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지금 중간도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제시하는 거니까 아, 가져야겠다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2분의 세타와 2세타를 관심 가질 때 첫 번째 문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볼까요? 각이 2개 이상, 삼각형에서 각이 2개 이상 주어질 때 화살표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A의 길이하고 요 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커다란 틀을 잡아볼게요. 내가 A의 길이를 구했어, B의 길이를 구했어. 그럼 A의 길이를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A의 길이를 구하면 1-A를 구할 수 있고 지금 RH 도가는 거 맞죠? 이게 좀 보이세요?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야. 물어볼게요. 삼각형 OPQ는 무슨 삼각형이게? O가 원의 중심이잖아요. 반지름은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세타가 되고 얘가 2세타가 됩니다. 암산 한번 해볼까요? 세타 더하기 2세타 더하기 x 하면은 얘가 파이야. 180도야. 그럼 x에다가 얼마하고 얼마 같은 거 두 개를 더하면 파이가 되겠니? 각각을 더한 게 3파이 맞죠? 3세타죠. 3세타 더하기 x가 파이니까 두 개 더한 게 3세타인데 같으니까 그렇죠? 아, 얘가 2분의 3세타가 되고 RH의 길이는 사인만 곱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관찰이죠. 그리고 이 넓이 볼게요. 이 넓이 구조. 이 넓이 구조는 밑변 1이야. 거기 높이가 1에다가 사인 세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B는 필요가 없네. A만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삼각형에서 각이 2개 이상 주어질 때 사인 법칙. 이게 이제 메인 테마가 되는 거죠. 진행합니다. 첫 번째, 난 A를 구할 거예요.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A는 사인 1에 대응되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입니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A를 구했어요. A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F세타 플러스 G세타를 구할게요. 분자부터 구할게요. F세타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좀 더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2분의 1 A, B 사인 세타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빼기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얘는 1하고 A 아까 구했잖아요. 끼인각 2세타죠. 그렇죠? 2분의 1 AB 사인 똑같습니다. 2분의 1 A, B 사인 세타에서 G세타를 뺄 건데요. 빼기 더할 건데요. 더하기 G세타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빼기 똑같이 2분의 1 A 1 사인 2세타를 뺄 거예요. 3번 RH를 구합니다. RH의 길이는 1-A에다가 사인 2분의 3세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를 좀 할게요. 예, 2번부터 정리. (2분의 1)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사인 2세타 2분의 A 사인 2세타 더하기 세타 더하기 먼저 할게요. 왜? 똑같은 거 두 번 빼니까 A 사인 2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 RH는 1-A의 사인 2분의 3세타가 됩니다. 연산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고배 단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인 2분의 5세타, 사인 2세타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보통? 2분의 5세타 분의 2분의 4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얘는 5분의 1인 거죠. 아, A가 5분의 1 정도 되는구나. 주의사항은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게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아야 돼. 세타가 남았을 때 차수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요. 진행해 볼게. 분모는 1 빼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되고 곱하기 사인 2분의 3세타니까 2분의
3세타가 되고 세타가 0으로 갈 때 말이죠. 얘는 2분의 1 세타가 되고 더하기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2세타가 되고 세타가 다 지워지는 게 보이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분모 문제에 같은 수를 곱한다. 분모 문제 10을 곱하겠습니다. 세타를 나눠버리겠습니다. 12분의 10을 곱했어요. 2, 5, 10. 10을 곱했어요. 10 빼기 10을 곱했어요. 2는 4. 답은 12분의 11 더해주니까 23이 답이죠.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눠 넣을 때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6개예요. 그러니까 흰 공을 먼저 넣고 검은 공을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ABC에 넣을 건데요. 흰 공을 몇 개씩 넣을 것인가? 그 숫자의 개수, 그 개수를 구성해 봅시다. 먼저 1번. 흰 공을 몇 개 넣을 것인가? 숫자를 구성할 때는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점점 크게 나열하거나 큰 수를 기준으로 점점 작게 나열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 발상이거든. 이렇게요. 숫자를 구성할 때 총 합이 4가 되게끔 3개의 숫자를 구성할 거예요. 0 더하기 0 더하기 4, 0 더하기 1 더하기 3, 0 더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하면 다 했죠.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 이상 없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특히 빠짐없이 셀 수 있습니다. 4가지 경우를 다 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ABC를 생각해 보는 거야. 004라는 것은 흰 공을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서 4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에 다 넣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 검은 공을 추가적으로 넣는 걸 생각하는 거죠. 검은 공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일단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4개를 다 넣어주고 흰 공. 그 다음에 검은 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 B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 C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 총 6개가 되는 건데 이때 B하고 C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이 들어가야 그래야지 각 상자에 2개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3H 6에서 2 빼주고 2 빼주니까 2가 됩니다. 013 같은 케이스도 직접 그려보는 게 편해요. 그려보자. 여기에 1개, 여기에 3개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그럼 흰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0, 1,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3팩토리얼 곱하기 이 상태에서는 A에 2개 이상을 넣어주고 B에 하나 이상을 넣어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데 A는 2 이상, B는 1 이상이 되면 6에 3 빼면 되겠죠? 3H3이 되고요. 세 번째 케이스 0, 2, 2 흰 공을 2개 넣어줍니다. 이때 2개 넣을 그 상자를 골라줘야겠죠? 3개 중에 2개 상자를 골라주고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인데 A에는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3H4가 됩니다. 1개, 1개, 2개. 1개, 1개, 2개. 112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1개를 넣을 상자 2개를 골라줘도 괜찮고요. 그렇죠? 어쨌든 3가지.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3가지. 곱하기 A에 1개 이상, B에 1개 이상을 넣어야 각각의 상자가 2개 이상씩 거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고요. 이때 1 이상, 1 이상인 거니까 3H4가 됩니다. 는 3 곱하기 3 더하기는 5, 4C2, 6 는 6 곱하기 5C2, 5C3도 괜찮고요. 여기 1 빼는 것도 괜찮아. 5C10 는 3 곱하기 6C3, 6C4, 6C2, 6, 5, 30, 15 는 3 곱하기 15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18에 60 더하니까 78 45에 45 하니까 90 답은 168이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답을 다 내고 있어도 속도가 조금 나오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풀었는데도 물론 이제 약간은 빠르게 푼 것도 있지만
사실 계산이 많지가 않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어려웠어요. 맞아. 이 시를 어떻게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렇죠? 운이 좋았죠, 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할 만은 하다. 떠오르면 푸는 거잖아. 반주기가 n개의 주기? 답이네. 30번 문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발상이 중요하지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물론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단계가 많았거든요. 계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좀 편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챙기실 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문제 제대로 분석하고 그 미적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하는 그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이 M이고요. 최소값이 m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데요. 얘는 뭐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겠지. 뭐 기울기 있고 Y절편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2의 X-2승이 있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이 있어요. 그려볼게. 2의 X-2승, 뭐 2,1 지나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얘는 뭐냐면 2의 X승을 원점 대칭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얘를 1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0, 마이너스를 지나는 건데 1만큼 평이동하니까 1, 마이너스를 지나면서 이렇게 평이동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1, 마이너스를 지나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느껴지니 이 포스가. 얘는 2의 X승을 이만큼 오른쪽으로 평이동한 거고 얘는 2의 X승을 원점 대칭한 것을 1만큼 오른쪽으로 평이동한 거예요. 이 두 함수의 관계가 뭐게? 이런 의심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2,1을 지나고 1, 마이너스를 지나는 거니까 그 중점이 얼마예요? 2분의 3,0이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fx를 한번 정할게요. fx를 2의 x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할게요. y는 2의 x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할게요. 거기에서 얘를 x는 2분의 3, y는 0, 2분의 3,0에 대칭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볼게. 어떻게 해요? x에다가 2a-x를 넣어주고 y에다가 2b-y를 넣어주면 a, b의 대칭이죠. 그래서 2 곱하기 0, 0 빼기 y를 넣어주고 3 빼기 x, 그렇죠? 2a-x, 3 빼기 x를 넣어주면 다시 한번요. 마이너스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다시 한번요.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네. 두 개는 완벽한 점대칭이라는 거 지금 증명한 거예요. 물론 의심이 먼저지 점대칭 아니야? 이런 생각 못하면 이런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이 점대칭이다라는 게 먼저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많이 다룰 때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색칠된 부분, 색칠해 봅시다. 이 사이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 거야. 그때 기울기하고 y좌표를 곱했어요. 기울기가 최대도 아니고 두 개를 곱했어요. 여기 어떤 직선이 지나가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가 지나가. 그때 a하고 b를 곱했어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네.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 0은 가능하겠다. 그렇죠? x축. 맞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y절편이 음수니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최대가 되겠죠. 거기 추가적으로 기울기도 가장 커야 절대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는 엄청 크고 양수니까 B는 엄청 작고 절대값이 엄청 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A, B가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가장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대값은 뭐냐? 음수에서의 최대값은 절대값이 작은 거잖아. 0인가? 아니야. 최대값이 0이면 답이 안 나와. 그럼 양수? 그러네요. 야, 여기 이 꼬다리가 있네, 꼬다리. 여기 조그만한 거 보이죠? 여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A도 엄청 크고 B도 엄청 클 때, 그때가 되는. 얘는 음수니까 둘 다 절대값이 큰 거고, 얘는 양수니까 역시 둘 다 절대값이 큰 거죠.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상황보다는 같은 y절편을 가질 때에 대해서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기 위해서는 접선이 돼야지 첫 번째 최대값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보다는 같은 y절편에 대해서 기울기가 더 가파라야지 접선이 돼야지 역시 최대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접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칭성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2,1 지납니다. 이건 그냥 뭐 2,1 지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고민하는 거야. 첫 번째 최대값. 최대값은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중요합니다. 전피를 t, 2의 t-2승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기울기는 2의 t-2승이 되겠죠. 거기에서 접선을 생각합니다. 점이랑 기울기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 접선을 생각하는 거야. 이 접선의 방정식을 fx라고 할게요. fx. 아까 fx 썼지만 지금부터 씁시다. 무시하고. 오케이. 2의 t-2승에 x-t 플러스 2의 t- 이렇게 하고 보니까 a, b가 정의가 되는데 는 2의 t-2승에 x 마이너스 똑같은 값이니까 a, b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2의 t-2승. 이때 주의사항은 난 지금 관심사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되고 양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y절편 0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즉 t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진행을 할게요. 그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a 곱하기 b를 다시 정의합니다. gt라고 정의할게요. 두 개를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빼서 t-1 될 거고 두 개 곱하니까 2에 2t-4승이 되겠죠. 최대를 보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하는 인수분해 해야죠. 도함수를 구합니다. G'의 t는 마이너스 묶어주고 왼쪽 미분 1에다가 오른쪽 미분 2를 곱하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2t 마이너스 2 해주는 거고 정리해서 마이너스 2 묶어주고 t 마이너스 2분의 1 보이죠? 느낌 좋았어. 그래서 부호변하고 관찰하시고요. 얘 무조건 양수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아 역시 2분의 1대가 최대값이네 그렇죠? m을 구했어요. m은요. g에다가 t의 2분의 1을 넣어주면 돼. 왜? t가 1보다 작은 거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m 봅니다. m은 2분의 1 대입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2의 1 빼기 4 마이너스 3승. 다시 한번요. 2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요게 라지 m이죠.
이제 스몰 m을 구할게요. 두 번째 스몰 m.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가장 클 때, a 곱하기 b의 절대값이 가장 클 때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대충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 선생님 근데 점대칭을 써먹어요? 네. 지금 써먹을 거예요. 이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다 의심 딱 했잖아요. 2콤마를 지나고 1콤마 마이너스 지나니까 딱 느낌. 그쵸? 우린 직접 식으로 확인했어. 찍은 거 아니야. 느낌을 찍고 확인을 한 거죠. 오케이? 어쨌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탁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이거 완벽한 느낌이고요. 그거보다는 이런 거 어때? 이게 가파르면서 y절편이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y절편이 이게 딱 접점이 여기라면 그때 확실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딱 했는데 접점이 여길 수도 있잖아. 여기 그렇죠? 식으로만 판단해야 돼. 이거 지금 너무 막 이상하게 그릴 건데 너무 신기하네.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지수함수니까 엄청 가파르거든요.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샥 이렇게 돼버리면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그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어쨌든 얘를 y절편으로 가질 때 가장 가파르게 움직이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얘를 최대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막대기를 갖다가 확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최대한의 상황이 얘라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잖아. 그 전 단계에서 먼저 딱 해서 아닌가? 지금 보니까 아니다. 명확하네. 그렇죠? 딱 해서 여기서 보면 기울기는 더 작고 y절편 절대값 작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 상황이네. 볼 것도 없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냅시다. 이 점은요. 얘를 Q라고 하고요. 우리는 2분의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답이네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의 기본 자세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미분계수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t, 2에 t-2승 되는 거고 기울기 2에 t-2승 이걸로 들어갑시다. 그때 우린 이 점을 지나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미분계수 같은 거예요. 식 세울게요. AQ의 기울기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접선이 답이야. 얘하고 2의 t-2 같은 거야. AQ의 기울기 t-2분의 3 분의 2의 t-2승은 2의 t-2승 이거 퉁퉁 1은 t-2분의 3 그럼 t는 2분의 5 그때의 접선은 t가 2분의 5 2의 2분의 1승 기울기 2의 2분의 1승 y는 2의 2분의 1승 x-2분의 5 거기에 플러스 2의 2분의 1승 되겠죠? 는 2의 2분의 1승 루트 2도 괜찮아요? x-2분의 5개에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스몰은 뭐야? a 곱하기 b 마이너스 2분의 3 2의 마이너스 플러스 1승이죠. 그렇죠? 이게 되네요. 요게 이제 m이 됩니다. 답을 낼게요. 라지 m은 스몰 m은
2의 3승이 퉁쳐지네. 다행이네. 답은 43이죠. 고생하셨어요. 항상 중요한 거,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아니야. 지금 점수 아니야. 실수했어. 어쩔 거야. 다행이야. 대학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9월 평가원 따위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수능 점수는 기억날 수 있지. 대화를 하더라도 그때 9월 평가원 때 하나 틀렸는데 이런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더 할 것인가, 앞으로 2달 반 동안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각 단원별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특히 9월 평가원 기준으로 먼저 보고, 9월 평가원뿐만이 아니에요. 6월 평가원도 보시고, 작년 수능 보시고, 최근 기출들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혹시 이런 유형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대박 나셔서 여러분 꿈을 이루길 기원합니다.